한국 국적 취득 면접 시험 대비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험은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여정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한국어로 된 모범 답변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법률, 역사부터 문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면접관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듣기와 동시에 따라 말해보면서 억양과 발음에 익숙해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뜻을 이해한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세요. 그래야 실제 면접에서 더 자신감 있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 영상으로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진압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방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19에 신고합니다. 대기를 관측하고 예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날씨를 예보하고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감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국가 전체의 교육 정책을 세우고 교육 과정을 정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지역 교육을 담당하며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등 교육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총 9년입니다. 우편 업무를 맡아보는 정보기관은 무엇입니까?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무엇을 작성해야 합니까?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지나 택배 보내기, 우표 구입,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이를 목격한 때에 필요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경찰서입니다. 밤늦게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합니까? 경찰서 112에 전화해야 합니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화 통화로 신고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나 112 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교통수단의 유실물 센터에 연락하거나 LOST112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트,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LOST112입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대표적인 통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조사, 물가 통계, 고용 통계 등이 있습니다. 징집 소집 등 국가의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병무청입니다. 병무청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병역 판정 검사, 입영 통지, 병역 자원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까? 보통 만 18세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만 28세 또는 30세까지 입영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나 상담은 몇 번으로 문의합니까? (134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범죄 신고는 몇 번으로 해야 합니까? (112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 났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합니까? (119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합니까? 119입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18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해양사고나 해상범죄를 신고하는 번호는 무엇입니까? 122번입니다. 사찰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행동해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밤늦게 크게 노래를 부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큰 갈등과 피해를 유발합니다.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집을 가야 하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어떻게 귀가해야 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을 보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 방송은 무엇입니까?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일 이내에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사 후에 새로운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사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을 관할관청에 알리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입신고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어디에서 시험을 봅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봅니다. 취직을 위해서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적은 서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력서입니다. 특정 분야의 일정한 전문성 혹은 전문가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격증입니다.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외국인이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여권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센터에 가거나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는 질병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였다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름을 바꾸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합니까?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출입국 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물건을 샀는데 품질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투표 및 개표 과정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지나 택배 보내기, 우표 구입,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무엇입니까? 종량제 봉투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허용됩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가 필수입니다.
만약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계란 껍데기나 닭뼈, 소뼈 같은 것은 어떤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까? 달걀 껍데기와 동물의 뼈는 일반 쓰레기이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이사할 때 침대나 책상 같은 대형 가구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대형 폐기물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합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뛰지 않게 하고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적 취득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가오는 면접을 더 자신있고 잘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진솔한 말로 답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준비 중인 질문들이 아주 많으니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면접 준비 잘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